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0일 최병우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인천 계양갑 보궐선거 후보.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대선에서 패배한 후에 국민 눈높이하고 좀 안 맞는 언행들을 해서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습니다. 물론 주로 국민의힘 지지자들 내지는 국민의힘 쪽에서 비판을 하는 입장이지만 일반적인 그냥 중립적 국민 눈높이에서 봐도 좀 이상하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본인이 살고 있는 집 옆에 보궐선거 자리가 났는데 거기 출마 안 하고 인천 계양을이라는 본인이 정말 제대로 가본 적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출마를 했습니다. 같은 수도권이라고 해도 서울, 경기와 인천은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는 정상적이지 않다. 그리고서 나중에 그 핑계를 대기를 전국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건데 그건 뒤집어 보면 결국 쉬운 곳이기 때문에 나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물론 ARS 여론조사기는 합니다만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 보면 그 지역에서 25년간 의사활동을 했고 지난 2년 전 송영길 전 대표와 맞붙어서 한 20%포인트 정도 졌던 윤형선 후보와 이번에는 9.9%포인트 차이를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아마 굉장히 그런 거를 이제 피부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긴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제 지방선거 인천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지방선거 출범식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선 첫 번째 전국에 17개 시도지사 선거가 있죠. 그중에서 왜 인천을 첫 번째로 했느냐? 그것도 의문이죠. 보통은 서울이죠. 그런데 인천을 첫 번째로 했다. 그것도 또 지방선거 선대위 출범식 아닙니까? 인천선대위. 그런데 인천선대위 출범식을 계양을 해서 했습니다. 왜? 이재명 후보에 초점을 맞춰서 어제 행사를 진행했다. 그건 또 왜 그러냐? 그만큼 이재명 후보가 결코 만만하지 않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당 또는 이재명 후보의 행동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어제 그저께죠. 이재명 후보하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민영화를 반대한다고 그러면서 국민 저항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썸네일에 이렇게 캡처해서 보여드렸는데 그럼 이게 왜 갑자기 뚱딴지 같은 민영화 얘기냐? 그러니까 이재명, 송영길 이런 후보들이 그걸 제안하니까 거기에 또 이게 뭔지도 모르고 김의겸, 유정주, 박주민, 이인영, 이수진, 진성준, 우상호 이런 애들이 막 찬성하는 댓글도 달고 그 캠페인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에 철도, 전기, 수도 이런 거 민영화 얘기 없습니다. 공약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며칠 전에 국회 운영위원회 있었죠. 거기서 민영화 얘기를 민주당이 물으니까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거는 고려해 볼 만하다. 그러면서 대신 분명하게 그러면서 한 40%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거기다가 경영권은 당연히 정부가 갖는다. 그러니까 매각을 하더라도 민간에 한 40% 정도 매각하고 60% 정도는 정부가 갖고 그러니까 정부가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게죠. 민영화라는 건 뭡니까? 민간이 주도해서 운영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영화를 하려면 51%를 민간에 매각해야 민영화가 되는 겁니다. 김대기 실장은 틀림없이 40% 정도를 매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것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걸 빌미로 잡아서 민영화 반대 이런 걸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민영화라는 게 과연 뭐냐? 민영화 또는 공영화 이런 것들은 경영권을 누가 갖느냐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권을 정부가 갖고 있으면 이건 공기업이죠. 경영권을
민간이 갖고 있으면 민간 기업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죠. 이런 상식적인 판단, 이걸 떠나서 갑자기 이 40% 민간 매각, 그것도 검토, 이걸 가지고서 갑자기 민영화 반대 운동. 이건 일종의 가짜뉴스, 선동행위. 과거 이명박 정부 때 했던 광우병 선동, 이런 거와 매우 유사한 장면이다. 왜 그럴까? 그만큼 초조하고 뭔가 선거 이슈가 없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이슈를 일부러 가짜 뉴스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일반 국민들이 글쎄요, 현혹될까요? 민영화라는 건 일반 국민들도 대부분 압니다. 뭐가 민영화인지.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급했구나. 또 이재명 후보가 급했구나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뿐만 아니고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인천선대위 어저께 출정식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 열흘이 지났는데 벌써부터 물가가 불안하다. 주가가 불안하다. 금리도 불안하다. 환율도 불안하다. 대한민국 경제가 불안하다.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잘 아시지만 환율, 주가, 금리, 물가 이게 열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요소들이 아닙니다. 이건 경제에 대한 무지를 그대로 드러낸 거죠. 아니 지금 출범한 지 열흘밖에 안 지난 그 정부가 환율, 물가, 주가 이런 데 불안하다고 그러면 이런 데 책임을 져야 돼. 그럼 최근에 이런 것들이 불안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잘 아시지만 국제 유가, 글로벌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입니다. 그게 윤석열 정부의 실적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열흘밖에 안 지났는데. 근데도 이렇게 선동을 하면서 남 탓, 벌써 윤석열 정부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쯤 지나면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은 윤석열 정부 탓이라고 할 판인데 왜 이럴까? 이 또한 윤석열 정부 탓을 뭔가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슈가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부 탓인데 그걸 또 남 탓을 한다.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윤석열 정부의 손가락질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과연 국민들이 이런 데에 또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재명 후보가 또 어제 CBS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전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겨냥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제 아내가 의전 담당 공무원에게 사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게 문제인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공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 다 아시죠? 배소연 씨라는 사람이 의전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됐는데 의전 일은 안 하고 김혜경 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뒷바라지만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경기도 법인카드를 가지고 쇠고기도 사서 배달하고 그다음에 샌드위치도 사서 배달하고 초밥도 사서 배달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것처럼 말하는데 누가 쓴 거죠? 배소연 씨가 썼나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배소연 씨가 지시한 그 7급 공무원 A씨가 쓴 겁니다. 그렇죠? 쓴 거는 누구를 위해 쓴 거죠? 김혜경 씨를 위해서 썼는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 옆집에 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게 지금 의심스럽기는 아마 이재명 후보의 선거 공약 같은 거 개발하는 팀 아니었느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썼건 여하튼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쓴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이게 그 배소연 씨로부터 사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게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까? 공금을 횡령한 게 문제죠. 근데 그 공금 횡령은 일단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면 김혜경 씨를 위한 횡령인데 말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이게 김동연 후보도 당장 그게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명백히 문제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김동연 후보 잘 아시지만 이재명 마케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과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왜? 너무나 이재명이 상식 없는 얘기를 계속 해가면서 오히려 본인 표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의 이상행동이 있습니다. 19일 자기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겁니다. 그 전날 18일 밤에 거리 유세를 하다가 차를 타고 가는 어느 한 시민이 이재명 후보를 아마 향해서 욕설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차량을 따라가서 손으로 창문을 두들겨가면서 욕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다 체증이 돼 있으니 조심하세요 라고 경고를 합니다. 자기 형수한테 온갖 험악한, 인용하기도 힘든 험악한 욕설을 한 것이 다 녹음이 돼 있는, 이재명 후보 말대로라면 체증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런 사람이 자기한테 욕했다고 범죄 행위다 그러면서 그것도 막 따라가면서 경고하는 행위가 정상이냐? 자기가 이걸 경고하고 그걸 체증했다고 자기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으면 당장 형수 욕설 얘기가 소환될 텐데 이것도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다. 최근에 벤치에 올라가서 연설했다가 또 뭐 본인이 사과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또 본인이 또 뭐 변명한다고 뭐 이것저것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디 또 그런 장면이 있었네요. 보니까 식당에 그냥 신발 신고, 그 식당은 신발 벗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신발 신고 들어갔다가 주인의 지적을 받고서 황급히 나와서 신발을 벗고 뭐 이랬던 장면이 또 뭐 보니까 유튜브에 찍혔더군요. 이것도 보통의 경우 같으면 본인이 신발 신고 벤치에 올라갔다가 한번 호되게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당에 들어간다든가 벤치에 간다든가 어디에 갔을 경우에 신발은 늘 신경 써야 될 대상인데 또 깜빡하고 그렇게 갑니다. 이것도 평정심을 잃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 왜 이럴까? 왜 이 지방선거가, 이거는 명색이 이게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인데 이 지방선거의 민주당 또는 그 민주당 지도부 이런 사람들의 관심이 이재명 후보한테 쏠려 있고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지금 뭔가를 이렇게 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 이게 왜 이런 거죠?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지방선거보다는 나부터 살고 보자, 아생연호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바로 너무 초조하고 급한 나머지 평정심을 잃고 이런 기행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물론 뭐 저는 쭉 말씀을 드렸지만 9.9%포인트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뭐 결과적으로 가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데는 지장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인천 계양을 민심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당초에 낙승하리라는 기대는 일단 접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을에 묶여 있어야 될 상황이다 하는 거는 명확해지고, 또 이런 초조감의 발로로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가 기행을 할 가능성 여전히 또 남아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 후보를 잘 관찰해 봐야 되겠다.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가 보여왔던 여러 가지의 궤변 또는 그 눈높이와 맞지 않는 언행 이런 것들이 인천에서 거의 압축판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건 왜 그러냐? 굉장히 지금 불안 초조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지방선거 전체적인 판도, 이것도 뭐 민주당에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이것도 민주당에 그렇게 낙승을 기대할 정도로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지는 않다. 자, 앞으로 남은 시간이 12일입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지방선거에서 12일 이 기간 동안에 남은 변수들을 쭉 점검을 해드렸는데 민주당에 유리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 보니까 뭐 어느 패널이 23일 날 노무현 전 대통령 뭐 무슨 13주기?
뭐 그 얘기를 하던데 거기에 뭐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 나와서 또 친문 결집을 시도할 거다 그러는데 글쎄요. 지금 노무현 마케팅이 과연 먹힐까요? 그것도 뭐 13주기 뭐 이래서 거기서 아무리 결집한다고 해서 뭐 노무현 세력만 결집해서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지방선거의 지금 주인공인, 어찌 보면 주인공이 돼버린, 그리고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이재명 후보 자체가 지금 평상심을 잃고 있는데, 그래서 남은 변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렇지가 않다. 이런 민주당의 초조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